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맨 앞장에 뭐가 있죠? 장사일시 애는 인증 가지고 있죠? 네. 그 뒷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 일정이 나와 있어요. 금요일까지 총 어떻게 교육을 한다. 다 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보면 영어가 조금씩 써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점심 먹는 시간까지는 강사님이 교육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하고 현장형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그 저희가 따로 설명을 적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니저님들이 만드시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팁 같은 거 드릴 건데 그런 팁을 메모하셨다가 현장 가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전 심화 직무 유선 편이고요. 앞전 시간 때는 이제 강사님한테 유선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교육을 받으셨죠. 네. 다 기억나시는가요? 대부분. 대부분. 좀 많이 애매하시네요. 대부분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대부분 배운 걸 갖다가 확실히 현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교육할 코치는 택티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선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유선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판매하는지 과정을 알아야 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유선 상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고객한테 반론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반론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유선 판매에 있어서 팁과 주의사항을 제가 마지막으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는 관계 빨리 진행할게요. 네. 자, 유선의 특징을 보시면은 뭐죠? 유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선. 이거 선 보내요. 네. 그렇네요. 네. 유선과 무선의 차이점은 무선은 선이 있다 없다가 차이겠죠. 핸드폰은 무선이죠. 유선은 집에 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무선과 달리 유선 상품은 우리가 개통을 바로 해주는가요? 안 해주는가요? 안 되죠. 유선을 판매 많이 하셔보셨던 분? 판매 많이 하셨잖아요. 매니저님 판매 많이 하시죠. 예. 처음에 제가 갈기바를 깜짝 놀랐죠, 제가. 취입식은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유선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기 이전에 이제 청량이 필요하고 개통까지 돼야 될 것 같죠. 과정이 좀 있죠.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판매를 할 때 무선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유선을 판매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닥치는 게 이제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 가장 큰 변수가 초보 때 많이 했던 실수. 가용에 대해서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설명부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과 설명이 다 끝나고 고객님 빨리 합시다 했는데 잠시만 고객님 저희 가용 확인 좀 해볼게요. 이제 저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량불가. 가용불가 되죠? 예. 자, 여기서 팁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가용불가를 갖다가 조회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유선을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이 고객님 주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이게 유선의 제일 첫걸음입니다. 가용 확인부터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가용 확인까지 다 하고 청량까지 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이 있죠? 설치.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네요. 조금 더 난이도 맞추겠습니다. 유선을 청량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하러 가는 거예요? 이기자. 제가 설치하러 가봤어요. 네. 설치 안 해준다는 게 나하고 같이 하자고. 나하고 같이 하자고 설치해봤어요. 그 정도로 조금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청량을 넣게 되면 기사가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사님이 현장에 가서 분명히 가용은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가용이 되는 걸로만 눈을 확인했지 기사는 직접 가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선로가 끊겼다 할 수도 있고 노후돼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귀찮아서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예, 특히 주택. 우리가 아파트에만 넣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도 많이 넣어요. 특히 이제 그 창원 마산 쪽에 계신 분들도 주택도 많이 넣고 하시고 상가도 있고 같죠. 특히 주택에 보면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가용이 되는데 기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안 된다니까 그냥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그 기사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요? 뜨는데 뜨잖아요. 전산에 뜨잖아요. 행복 기사잖아요. 지금 매니저님들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우리 그 검색창에 화면 보면 화면 검색창 있죠. 네. 거기서 미완료를 쳐보시면은 현재 맨 밑에 보면은 유선 청약 미완료 그게 뜨죠. 거기 누르시고 현재 청약되어 있는 리스트가 떠요. 거기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옆에 보시면은 청약일, 그다음에 설치 날짜, 기사 떠요. 기사분 돋보기 클릭하시고 이제 개인정보 조회 확인 동향민 하면은 기사님 전화로 뜨죠. 맞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사님들하고 컴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화면 검색에 미완료. 네. 예. 그러면은 창이 3개가 떠요. 미완료에 관해서. 미완료 데이터 뭐뭐뭐 뜨는데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유선 청약 미완료에 대해서 떠요. 예.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야 했고 해당 고객, 매니저님들이 청약 넣은 그 화면 고객명이 뭐죠? 거기서 돋보기 눌리고 들어가셔서 설치기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거기 설치기사 이름을 클릭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매니저님들보다 더 잘하시는 점장님도 계시고 할 거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현장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팁 드리는 거는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청약을 넣고 설치 과정에는 기사님들하고 컴이 돼야 돼요. 솔직히 안 된다고 하는 기사님들도 있어요. 귀찮아서. 근데 그 기사님들한테 좀 애교 들어보세요. 여성 매니저님들. 아, 해결해 주세요. 좀 부탁할게요. 저 크고요. 해결 하면은 다시 도와주면서. 기사님들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요. 예. 그래서 기사님들하고 항상 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선 같은 경우는 매니저님들 판매하고 나면은 세팅 다 해주시고 보내면 끝나죠. 네. 근데 유선은 그게 아니죠.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30일. 아니죠. 대리점이 환수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설치를 끝내고 환수 기간이 있어요. 그게 6개월이에요. 네. 인터넷은 3개월 안에 해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받은 인센티브 100%다 전에 환수해요. 그런데 매니저님 혹시 위약금 뭐 한다고 돈까지 줘주는데 환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하죠. 그래서 유선 청량을 어떤 그 고객과는 조금 유대관계를 조금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 유선 잘 쓰고 계십니까? 하면서. 네, 그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유선 판매했던 고객님들은 서비스 관리번호부터 다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저쪽에 유도하면 되고 6개월. 6개월은 왜 그러냐면은 3개월 안에 유선을 해지하면은 TV까지 해지되죠. 우리 유선 해지되면 TV 해지 같이 돼요. 네. TV는 유선 기반이에요. 얘가 없으면 TV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유선을 해지하면 TV가 다 해지돼요. TV는 6개월까지 봐요. 네. 그래서 6개월, 3개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고객님한테 자기 매니저님, 판매하는 매니저님 전화번호 주고 혹시 문제 있을 때 무조건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능동적인 건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뭘까요? 운동적인 건데. 예, 제가 고객이에요. 자, 매니저 인사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거 드릴까요? 유선 TV를 가입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아니요. 없죠. 아무도 없죠. 유선 TV가 그래도 타면서요. 내가 가입하러 왔는데 이런 거 봤어요. 제가 5년 동안 분명히 한 명 봤어요. 예, 그런 사람은 땡큐죠. 절대 고객인데 유선 TV를 먼저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줘야 돼요. 판매를 해줘야 돼요. 유선은 말하기 이전에는 고객은 절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도 귀찮아서 안 바꿔요. 그렇죠? 쌍주도 알고 있어요. 귀찮아서 안 바꿔요. 예. 나중에 바른 거 보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예, 유선 특징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왜 유선을 판매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죠. 자, 쟤는 유선을 판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페셔널 보고 있어요. 왜? 핸드폰만 파는 사람과 카드 유선을 세트로 판매 다 할 수 있는 매니저님과 차이가 어떤 게 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매니저님은 유선 잘 팔아요. 한 달에 50개, 60개씩 팔아요. 이분은 무선 한 달에 한 2, 30개밖에 못 팔아요. 그런데 유선 카드 다 구매해보면 다 팔아요. 어떤 분이 나아요? 유선. 그렇죠. 다 판매. 상품은 전체적으로 다 솔루션적으로 팔 수 있는 분들이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고객님 역시도 핸드폰만 알아보는데 이분이 말도 재치있게 잘하시고
우리 가정의 뭐 통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게 느끼게 받으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핸드폰만 팔아서는 안 돼요. 여기 판매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은 여러 가지 즐길 게 많잖아요. 부가 서비스도 넣어야 되고, 유선도 넣어야 되고, 카드도 넣어야 되고, 무선도 팔아야 되고, 지표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핸드폰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유선에 대해서는 사실 좀 판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유선을 판매하시는 매니저님들이 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자, 그거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유선을 잘 파는 매니저님들한테 뭐가 따라올까요? 네? 정책 수요가 따라오죠. 우리 무선 호식이라 하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면은 무선은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무선 사러 왔으면 난 그거 관심 없어요. 저는 핸드폰 갤럭시 S7 하나보러 왔는데요 하면은 하나라고 유선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사람한테 유선에 대해서 미리 상기시켜놓은 것도 가르쳐요.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입 매니저님들은 왜? 지금 무선 파는 게 급급해요.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유선 같은 거 자신 없는데 괜히 설명해서 이거 거기 무슨 소리 하는 데 갈란다 이렇게 할 거야. 차라리 맞죠. 무선만이라도 잘 팔고 싶죠. 저 신입 때 많이 그랬어요.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자신감도 없어요. 유선 뭔지도 모르겠어. 일단은 팔아야 해. 그래서 고객님 그건 무료대요 이러니까 뭐가 인터넷 있잖아요. 그거 무료대요. 어떻게 되는데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일단 판매는 했어. 그러니까는 판매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 쉽네 이거야. 막 팔아요. 막. 오면은 막 핸드폰 하다 보는 사람 다 필요 없고 유선부터 설명하고. 아니 핸드폰 보러 왔는데 자꾸 무선 설명하냐니까. 아니 잠시만요. 유선 이거 하고 가야 한다고. 막 이제 거의 광적으로 집착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게임을 계속 보면서 100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더라도 처음에 시작하고 좀 판매가 되면은 자신감이 있다. 그때가 제일 잘 팔 때고 제일 과감할 때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매니저님들, 점장님들 계시고 사람이 계세요. 신입 직원이 판매했다고 제가 실수해야겠고 좀 클리면 받았고 좀 환수 떴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팔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이해해 주실 거예요. 파네요.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대리점 다니죠. 네. 매니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사했죠. 예. 무선 판매하면 우리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선 많이 판매하면 좀 챙겨주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유선을 판매했을 때가 훨씬 더 매니저님들 소득 수준에는 확실히 기회를 많이 해줘요. 우리 정책상 예를 들어서 스마트 요금제, UHD 세트까지 다 들어가면은 옷이 얼마 정도나 매 대대금마다 다 틀리는데 보통 한 10만 단위 안 됩니까? 세트로 다 넣었을 때 안 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확인도 안 해주셨어요? 아직 안 줬어요. 코드 자체를 저희 걸로 인티 넣으면 SB가 10만 원 정도 나온다. 보통 그 정도 본다는데 이런 거는 사실 대전마다 약간 틀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대전마다 틀려요. 그래서 요 52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전이 이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어쨌든 간에 사장님이 판매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삐딱지는 않잖아요. 다 줬습니다. 삐딱해요. 500사람 진짜 안 줬어요. 그런 생각은 맞아요. 결정을 많이 해주죠. 예. 어쨌든 정책 수요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판매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지표 관리죠. 유선 지표가 사실 날짜 소매 요즘에 그 날짜 소매로 바뀌었죠. 날짜 소매에서 유선 비율이 굉장히 높죠. 예. 얘가 우리 무선 대비 판매 비율의 몇 프로죠? 15%예요. 15%. 15%가 안 되면은 무선 판매했던 게 건설로 단수가 되나요? 그럼 매니저님들한테 상관이 없어. 사실 사장님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장님들이 유선 좀 판매하자고 계속 이렇게 쪼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강조하시죠. 예. 무선 3,000개 팔았어요. 유선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3,000대가 다 판매. 그럼 커지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판매 과정인데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어떻게 돼요? 고객님들 유선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구매를 해야겠죠? 유동적으로. 예. 유선 판매 과정 첫 번째는 구매죠. 네. 자,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가장 통신
그런 것도 괜찮죠. 또 뭐 이게 보통 이제 어프로치 멘트라는데 우리가 고객한테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접근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 타이밍에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유선은 사실 처음부터 고객이 핸드폰 하라고 그러면 고객한테 유선 설명해 주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타이밍 있잖아요. 보통 에이전트들 유선 구매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매일 뒤에 계시면 유선 구매 해보셨어요? 핸드폰 판매는 하실 줄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예, 핸드폰 판매합니다. 조금 더 낮출게요. 핸드폰 판매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설명하죠? 핸드폰 판매할 때 요구 문제 설명하죠. 기회가. 핸드폰 기계값 설명하죠. 그래서 토탈 얼마 나온다 얘기하죠. 예, 끝이죠. 예. 설명하고 고객 그래 할게요 했는데 다시 한번 고객 근데 유선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생뚱맞죠. 고객은 이미 끝났어요. 내 마음은 개통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 유선 카드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당감을 느끼고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구매 타이밍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유선은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는 핸드폰 기계값 설명할 때 해요. 어차피 얘는 핸드폰 기계값 할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S7이 있다고 하면은 추후가 80 얼마인데 뭐 이러고 저렇게 해서 카드를 넣으시는 고객님이 카드 할인을 갖다가 매달 얼마 받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나는데 15,000원 할인 받아서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계값은 그렇게 됩니다. 한 달에 뭐 2만 몇천 원입니다. 요금 설명해야 되잖아요. 요금 설명할 때 저는 요즘 같이 봐요. 왜? 591범죄 우리 설명하죠. 고객님 오자마자 291범죄 넣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건 넣으세요. 설명문제 다 넣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591범죄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591범죄에 뭐가 장점이 있어요? 우주야. 또 프리미엄 또 부가 서비스만 전부 다 좋네요. 유선에 관련돼서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잖아요. 591범죄가. 아, 뭐 위에서 표. 이게 사실 뭐예요? 이거 괜찮잖아요. 591범죄 설명하면서 저는 설명해요. 야 고객님 591범죄 데이터가 무제한되고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뭐 옥수수 분들 등등 같은 거 알아서 하고 요거는 고객님이 591범죄 쓰면은 가족분 중에서 한 명만 있으면 ST예요. 저는 홍보해서는 안 해요. 한 명만 있으면은 인터넷도 무료 제가 드릴게요. 끝! 자 가시는 거 됐죠? 예. 고객님은 무료라는 거에 벌써 꼽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미 무선에서 유선으로 고객 관심이 너무 와버렸어요. 맞죠? 구매 타이밍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개통할 때. 그렇죠. 개통할 때 해도 되고. 기다릴 때 네. 말 노가리 따면서 뭐 이렇게 뭐 SK 몇분 쓰고 계세요 이런 거. 그렇죠. 개통을 하면서 이제 조금 텀이 있었잖아요. 개통 과정에. 우리가 또 이제 어플도 깔아줘야 되고 TP도 넣어줘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럴 때 5분문제에서 이제 설명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타일은 달라요. 다 판매하시는 분들 스타일은 다 다른데 제가 이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편하더라. 네, 설명하기가 이미 무료라는 걸 던져놓고 넘어가도 돼요. 이미 고객은 그 무료에 꼽혀 있어요. 저기 아까 누구 어디 같은데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나중에 개통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고객들이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겠죠. 네. 구매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는 매니저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 타이밍에 유선 카드가 나오는 게 내가 말하기가 편하더라. 타이밍을 잡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못한 팁을 드린 거고요. 요 문제 설명을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구매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설명을 왕창 하는데 고객이 알겠어요. 저 그냥 할때던 2만 원 다 맞아. 저 이런 답 있어요. 없어요. 반론 들어오죠. 가장 많은 반론이 어떤 데 들어올까요? 당연하죠. 위약금이죠. 집에 인터넷 쓰는데 위약금이다. KT 쓰고 있는데 그 위약금은 물어줘요. 네. 많은 유형이 있어요. 뭐. 아니, 다 짜고자마자 인터넷 얘기하니까 돈 많을 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 줄 건데. 네? 저희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얼마 준다는 매장마다 거 정해진 게 우리는 이제 뭐 핸드폰하고 이제 유선하고 같이 하게 되면 25만 원까지.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안 해요. 정장님도 말고 20만 원. 전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어쨌든 반론은 들어와야 맞죠. 고객들이 반론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튕겨보는 거예요.
왜? 시크해 보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주세요 소리만 호갱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마음에 들어도 그냥 한번 튕겨보는 거예요. 왜? 또 뭐 주는 거 있을까? 혹시 내가 튕기면 뭐 또 다른 거 오지 않을까? 사람이 그런 기대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작든 크든 반론은 들어가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반론은 이거죠. 필요 없다. 관심 없다. 네. 아 그런 거 설명하지 마. 모른다. 네. 허무하죠. 완전 허무하죠. 저는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반론을 많이 겪어보시고 거기에 대처를 잘 하셔야 판매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반론 극복이 안 되면 사실 우리 매니저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반론이 극복이 안 되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 해요. 이 사람 아까 설명을 하더만 뭐 질문하면 다 까마귀 부리는 사람처럼 탁 닫고 있는다고. 제가 시험 때 이랬거든요. 내 할 말만 하는 거죠. 내가 들은 건 내가 아는 것만. 아 유선이 생각이라고 무료되고 이런 걸 알고 있어. 세입값은 다. 계속 그러고 설명해요. 고객님이 잠시만요. 그럼 위약금 모르겠다고 그러다 일단은. 네 그러고 그게 이제 신입 매니저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네, 반론극복을 잘 하는 방법은 잘 들어줘요. 반론극복이 끝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가? 청약 들어가죠. 청약이 펼쳐집니다. 자 유선 판매 과정은 4가지인데 건매, 반론극복, 그리고 청약. 청약 후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설치가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유선은 4가지 프로세스죠. 4단계를 거쳐서 건매, 반론극복, 청약, 설치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것도 사실 상품이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핸드폰처럼 이렇게 누군가 들고 가고 고객이 내 손에 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면 기사들이 가서 설치를 하는 거지만 얘도 엄연히 돈을 내고 쓰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앞전에 교육 얼마 잡았는지 봅시다. 다이렉트가 몇 메가바이트죠? 네. 기가라이트는? 500. 자신이 없네요. 500. 아니지. 500 500. 기가. 맞아, 예전에 그게 500. 500메가. 예. 기가는? 1기가. 그렇죠. 속도 이렇게 안 나요. 네. 자, 그러면은 기가라이트는 몇 회선 기다릴 때 무료가 되죠? 5에서 4에서. 5회선? 5회선? 4회선? 3에서 3회선? 4에서. 4에서. 기가라이트인데 이거 뒤죽박죽 오전에 뭐 했는데? 4에서. 4회선이죠? 네. 네, 기가라이트는 4회선. 만약에 광랜 다이렉트로 들었을 때는 몇 회선에 무료죠? 3에서. 3회선 혹은 2에서. 5회선이니까. 네. 자, 기가 인터넷은 5회선이죠. 예. 차이점이 뭐냐면 다이렉트는 이명만 있어도 되긴 하죠. 요금제별로 가죠. 하지만은 기가가 붙은 인터넷은 요금제 상관없죠. 머릿수로 가는 거죠 무조건. 4명이냐 5명이냐. 그러면은 기가 라이트가 3명이라 됐다. 얼마 나오죠 요금이? 5천 원입니다. 5천 원. 4만 5천인데 3만 원인데요. 3만 5천 원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와이파이 넣죠. 네. 지금 와이파이 청약 어떤 거만 되죠? UH. 와이파이가 UH가 있어요? 기가. 대박이네요. 대화자신가 보네요. 와이파이는 UH가 없습니다. 네, 기가 와이파이죠. 요즘에 그 원래는 일반 와이파이가 있고 기가 라이트 와이파이가 있고 기가 라이트 그냥 기가 와이파이가 있죠. 원래 3개가 있었는데 현재 청약되는 거는 기가 와이파이만 되죠. 네. 네, 한 달에 얼마 내죠 얘? 3,000원. 원래 3,000원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원래 4,000원이죠. 네. 맞아요? 3,000원. 3,000원. 3,000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뭐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먹고 그냥 판매할 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인터넷 상품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우리 어떻게 무료되고 하는 거 아시죠? 네. 7월 1일부터는 사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분들이 뭐가 중요할까? 네. 뭐가 중요한지 그렇죠. 하지만은 무료는 7월 1일까지 판매를 계속 하죠. 네. 자 여기서 스마트 요금제, 외신 요금제, 프라임 요금제 뭐 많아요. 캐치온 요금제. 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스마트만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SKT는 스마트 요금제에 UHD 셋탑박스밖에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한 달에 얼마 온다? 14,000원 온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왜? 베이징 넣어봐야 넣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인센티브가 안 나와. 그런데 웃긴 게 베이직을 아무리 사용해봐야 결론은 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요금제에 UHD 셋탑박스 결합한 한 달에 14,000원짜리 요금제만 우리가 판매를 한다. TV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상품에 대해서는 매니저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얼마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가 있고. 근데 제가 3년 전에 기억했던 교육받았던 그걸 두 번 중에 아무도 없어요. 현재만 중요했잖아. 현재 내가 뭐 하는지. 그래서 저는 프라임과 베이직 요금제가 얼마짜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책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에 UHD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딴 건 얘기는 안 해요.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TV 동남방송 이런 거 쓰는데 일반 케이블 쓰는데 한 달에 9,000원 넘는데 이거 좀 비싸네. 대신에 인터넷 무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전체 요금을 보십시오. 그거 써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딴 건 안 팔아요. 오로지 요금만 팔아요. 자, 여기서 자, 우리 다 세탑 교육 받으셨죠? 앞에날 네. 받았어요? 교육 하시나요? 그러면 고객님 집에 TV가 두 대는 고객님이 있어요. TV를 두 대 넣어야 돼. 그러면은 다 세탑은 어떻게 할인을 받죠? 첫 번째 TV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죠. 맞잖아요. 두 번째 TV가 들어갔어요. 얘는 어떻게 요금을 받죠? 그거 안 들었는데. 그거 이게 안 된가요? 그거 중요한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가세탑은 두 번째 TV는 반값이에요. 이래서 14,000원짜리다. 그러면 반값이 되겠죠? 아니에요. 요금제만 반값이에요. 근데 그 요금제가 우리 스마트 요금제가 원래 13,000원짜리잖아요. 13,000원짜리인데 세트 할인을 받고 11,000원이 된 거예요. 세트 할인을 받고 13,000원인데 실제는 13,000원짜리예요. 우리 앞전에 세트 결합 받았죠? 맞죠? 세트 결합. 세트를 받기 전에 13,000원인데 여기 13,000원에서 반값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UHD 셋탑박스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반값이 되니까 그러면은 싼 요금제를 먼저 넣고 비싼 요금제를 나중에 넣으면 반값이 되니까 얘가 더 유리하겠네,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직 밑에 또 선택형이라고 월 7,000원짜리가 있어요. 걔를 먼저 넣고 나중에 메인 TV를 뒤에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반값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책 수익을 못 받으셨다. 그런 실수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메인은 무조건 스마트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뭐라는지 1도 모르겠어요. 네? 뭐라는지 1도 모르겠어요. 제 설명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원투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마트 두 개 못 들어가. 저희 거기서 청약 넣으면요. 두 번째 그 TV 넣을 때 스마트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청약이 안 된다고 그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스마트 하나, 베이직 하나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 두 개 넣어서 자, 진행을 좀 할게요. 토론은 나중에 합시다. 판매 과정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가족적인 스캔 유명수 돼요. 맞죠?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는 판매를 안 해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인센티브 요금 얼마 내세요? 이거 못 해보는데 안 되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내할 말은. 가족적인 스캔 유명수 왜? 뭐 하려고 하면 혜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그냥 매니저님 혹시 가족이라고 계세요? 우리 또 개통 안 돼. 정확히 있었다가 SK로. 그다 뜯어서 매니저님 가족이라고 계세요? 저희 집은 안 들어와서 결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우리 애들 다 인터넷 안 쓰겠어요. 왜요? 망미 지역에. 네? 망미 지역 아무것도 망미 들어와서. 쓰라고 해요? 네. 좋은 데 사시네요. 네. 망미 지역에. KT밖에 안 돼.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구석에는 네. 예.
아, 그러면 지금 다 BT, SKT를 안 쓰고 계시네요. 네. 전화기만 했어요. 역적이네요. 고객이 6명이나. 네. 마치 일본 가서 한국 물건 내놔라는 것 같네요. 자, 우리가 가족 중 SK 몇 명 쓰세요? 요금은 얼마 내세요? 질문이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예.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가족 결합은 하셨습니까? 예. 인터넷 당연히 쓰고 계시죠? 이렇게 대답 거거든요. 안 씁니다. 아, 왜 안 쓰고 계세요? 왜? 왜 가족 결합 안 하고 계세요, 요즘에? 말하기 편하겠죠. 고객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고객한테 질문을 하는 것보다 초대. 에어컨 좀 꺼내봐요. 24도. 질문을 하기보다 고객이 관심을 가지게, 호기심을 가지게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고객님이 관심을 갖게 만들면은 그거 하면 뭐 있냐? 가족들이랑 하면 뭐 되는데? 얼마나 편해? 우리 말하기 편하게. 이미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멘트를 써보시는 게 훨씬 판매할 때 도움이 돼요. 참고로 그래서 호기심 유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네. 매니저님, 제가 티켓을 드릴까요? 네? 티켓 하나 드릴까요? 영화 티켓. 네. 오! 매니저님, 제가 아까 영화 티켓 하나 드렸잖아요. 네? 영화 티켓 하나 드렸잖아요. 영화 티켓. 좀 생뚱맞죠? 네. 질문 차이가 좀 다르죠? 티켓 하나 드릴까요? 티켓 아까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요 질문에 관심이 갈까요? 요 질문에 관심이 갈까요? 맞죠? 난 안 줬는데. 네, 그래야 되는데. 포인트 아시겠죠? 예. 요렇게 포인트를 찍으시면 돼요. 예. 자, 판매 과정에 있어서 반론 공법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고객한테 반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두르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잘 알고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진짜 바삭바삭하게 다 알고 있어도 고객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쾌해요. 거기서 이미 반감을 사게 되면 소비자들이 하고 싶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싫은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판매를 하다가 고객이 무슨 말 하면 온통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는 얼굴 부르게지가 막 화난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나는 이게 궁금한데 자기만 안 들어주고 온통한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됐다 그럼 니한테 안 한다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이 반론이 들어올 때는 먼저 다짐하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루 종일 들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유선을 판매하는데 반론이 들어왔어요. 인터넷 약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게 말씀 다 해보세요. 얘기하는데 할게요. 그냥 당시 듣기만 했어요. 상품 설명도 몇 가지 안 해줬어요. 예, 그렇네요. 어려웠겠네요. 그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설치가 안 된다고. 제가 한번 신경 써볼게요. 한번 해주세요. 반론은 협곡도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하겠대요. 네. 경쟁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네, 서로 필요 없습니다. 판매할 때는. 자, 싸우지 말고 공감하라. 마찬가지죠. 파이터가 되면 안 돼요.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셀러가 돼야지 파이터가 되면 안 돼요. 고객이 한 번씩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불쾌할 정도로 막 싸가지 없는 우리 고객님들도 있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참 네 가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고 내가 하는 그렇죠. 거다. 네 문제, 네가 술 뭐야? 먹고 오시고 술 먹고 가고 진짜 핸드폰 던져버리고 말 찍찍하고 부모 욕 다 해버리고 네. 진짜 그런 고객님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싸우시면 안 돼요. 할인해야지. 타이어도 마음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인사불성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마음 안 들어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얘기하고 그냥 한개도 흘려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다 지쳐있고 풀어져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시평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싸우면 안 되죠. 네. 하지만 저는 싸웁니다. 근데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맞아. 네?
맛있는 거 많이 사.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나면 나중에 미안해서 와갖고 왔죠. 음료수도 주고 하고. 근데 내가 미안해 몇만 원씩 보여줘. 그래서 만약에 그 경우에 만약에 매니저님이 아이씨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나가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 하지 마죠.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조금 화가 나더라도 고객님들 탈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면 아뭐 걔가 진행하면서 나중에 집에 진정돼. 그래 진정되고 아 걸리면서 할 얘기 나가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라. 이해 못하겠죠 제 말. 이해 네. 못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게 필요하네요. 이해가 하기 쉽게. 자, 우리가 전문 컨설턴트가 되면 여러 가지 단어나 상품에 대한 명칭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죠. 자, 고객님한테 고객님 인터넷 SK 쓰고 계시네. 에이징 해야 됩니다. 뭔데 그게? 에이징 뭐야? 그게 뭔데? 맞죠? 이래죠. 내가 아는 단어는 고객이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을 대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중고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할 정도 수준은 맞춰놓대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도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풀어줘요. 네. 그게 몸에 배겨 있었잖아요. 제가 봐도 유아틱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참 유아틱한 내가 이런 말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줘요. 근데 고객은 이해를 해줘.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어렵게 설명해버리면 내가 좀 독특하다 어렵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론 연구해야 되죠. 혹시라도 매니저님들이 상담을 하고 반론 거품이 났을 때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데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 열받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잘못했지. 자책만 할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혼자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건 판매하다가 1시간, 2시간 상담했는데 어떻게 핀도가 터져야 되고 소비자가 망하겠다고 가버렸어요. 진짜 그때는 잠도 안 와요. 열받아 있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와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면서 혼자 자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론을 한번 받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예. 그래서 실패했다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그 고객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는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반론 극복에는 이렇게 4가지가 제가 전개해 봤습니다. 이해하시겠는가요? 네. 자, 포인트는 거절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반론을 던질 때 뭐 때문에 나한테 반론을 하고 이 사람이 왜 반론을 하면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제 위약금이 많다는 분들은 우리가 위약금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저는 내주긴 해요. 사실 그게 금액이 작으면. 그렇죠. 저는 금액 50만짜리, 60만짜리 내줘요. 다는 못 내주죠. 하지만 저는 목적은 있어요. 내가 유선을 판매하더라도 저는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퍼를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아니 이렇게 좋은 상품 무료로 쓰고 니 지금까지 돈 한 달에 3만원씩 내는 걸 갖다 내가 한 달에 14,000원 아껴줬는데 내보고 돈까지 내라 해요. 정신 나갔네 야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저는. 그럼 고객이 그래 알겠는데 싼 건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고객님 그러면은 그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7만원 정도만 지원되는 거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애누리가 있잖아요. 아이 해주면 좀 더 해도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진이 얼마면 내가 얼마 받아가는데 이것도 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보통 한 20가지 이상은 안 불러요. 보통은 한 15, 10에서 끝내요. 그렇게 내가 마진을 갖고 이 사람 위약금을 배달해 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품성을 물고 상품 정보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위약금에 대한 반론이 들어왔을 때는 케어를 해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야지 얘가 이 반론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다 수용해 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포인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위약금적인 고객도 있을 거고 뭐 망이 안 좋니 좋니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어요. 자, 위약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 우리 인터넷 36개월 동안 고객님은 한 달에 매달 2만원씩 받을 겁니다. 그 총 금액이 타사에 비교했을 때 용도 금액이 할인되는데 아니 그런 30만원 그게 아까우시냐고 이게 얼마나 할인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물론 오글거려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은 이 말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고객들도 돈을 아낀다는 것에 인지를 시켜줄 것이라고 해야 돼요.
위약금 많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위약금 30만 원 하면 그냥 내가 좋기를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항상 칼은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고객이 칼을 들고 있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판매자가 위약금에 대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반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분은 언제까지나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지 위약금 고객이 내야지 왜 제가 내야 맞죠? 자기가 이 상품이 좋다는 걸 알고 쓰겠다는데 위약금 내야지. 맞잖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치킨 나서가 맞아. 아, 적으실 겁니까?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약간 짧게 설명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급 체계가 예전에 저희가 판매할 때는 인터넷을 판매 안 하면 저는 월급이 안 나요. 물건을 100개 팔았는데 와 잘했다. 매장에서 뭐라 하죠? 와 잘했다. 인터넷을 안 받았다.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돈 주는 건 없어요. 물건 100개 팔아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이 싫든 좋든 한 달에 13개씩 팔았어야 돼요. 그래야 월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넷을 굉장히 구매를 적극적으로 했죠,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거죠. 알려주셨어요? 예. 자, 간단하죠? 비교하면은 타사는 이렇게 낸다. 이건 고객한테 질문해서 어떻게 요금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낼 요금이 얼마인지는 알수 계시죠? 예, 산수 다 하실 수 있죠? 예, 산수. 뺀 금액이 곱하기 36을 하면은 그 금액이 뭐죠? 자, 여기 플러스 알파 제가 왜 해놨을까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는 결국 우리가 갖고 흔들 수 있는 칼이죠, 무기죠. 예를 들어서 위약금이 얼마나 들어온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는 매니저님이 칼을 쥐고 있어야 돼요. 고객한테 칼을 주면 안 돼요. 매니저님이 칼을 쥐고 고객들이 이런 답변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칼을 조금씩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인터넷 품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무슨 쌍팔리는 소리 하는지 난 이런 질문하면 제 밀리감이 나겠어요. 이거 요즘 무슨 시대인데 뭐 인터넷이 안 좋은 게 있냐고. 광내들 하면 다 생겨났거든요. 기회가 시대에 무슨 인터넷 수완이 좋냐 아니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 예전에 STT가 나오길래 브로드밴드만 있을 시절에 인터넷 품질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예. 불과 한 3년 전에 제가 판매했을 때는 가용 넣고 고객집에 인터넷 TV 설치하면은 10명 중에 한 2~3명은 항상 전화 TV 끊긴다고. 네. TV가 끊긴대. TV 서버린대. 중요한데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라고 서버렸대요. 네. 리모컨 던지고 띄우는 할 때도 있었어요. 깜짝 놀라고. 그런 것도 있어. 다 필요 없고 배터리가 근데 하고. 지금도 끊긴다 그러던데 주택에. 그렇죠. 광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잖아요. W, V, E, F 뭐 많잖아요. 그렇죠? 가용조에 보시면 옆에 광내해서 등급이 뜨잖아요. 최하가 V예요. V. 예. V는 사실 아세탑 넣기에는 조금 안 좋죠. LG 건 안 끊기는데 SK가 끊기는 거. 그 LG 거도 SK가 씁니다. 빌려서. 네. 저 LG 조심해서 LG 반원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저는. 그만 힘들잖아요. 같이 LG 보면서. LG 플러스의 그 전봇대 있죠.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 전봇대 많이 보이시잖아요. 특히 이제 도심, 신형 도심 말고 조금 오래된 시내나 이런 데 하면은 전봇대 찾기 사이 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형 이제 개발 도시들은 그 전봇대가 다 지하로 들어가죠. 하지만 전봇대 있는 구역이 우리나라 평균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봇대는 어디서 세우죠? 좋아요. 전봇대 어디서 세우죠? 전봇대를 어디서 세워요? 한국들의 공을 세우죠. 한전. 그 한전에서 인터넷을 깔았어요. 자기들도 인터넷 하겠대요. 어차피 자기들이 다 전봇대 다 세웁니다. 그 인터넷을 LG 플러스로 샀어요. 네. 네, LG 플러스 샀어요. 그리고 인터넷 잘 팔지도 않네. 비박은 깔려 있으니까는 영국 우리가 할 때 영국 우리한테 줘. 알겠다. 너가 해라. 그래서 LG가 샀어요. LG 샀는데 LG는 이제 광면 서비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SK 가고 싶어. 쟤네들 비박이 잘 돼 있어. 우리 좀 끼워주면 안 돼? 하고 들어간 게 SKT예요. 또왜 껴줘요? 쟤네들이 설치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도시에다가 전봇대 LG에서 그거 왜 주냐고요? 근데 LG에서 KT가 쓰고 있어요. 아니 왜 통신사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병행을 해요. 동아리랑 돌아갈 수 있지만 TV 같은 다 자기들 각자 그러면서 또 상품 싸움 또 가스 싸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분질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SK가 늘리면 LG도 늘리고 KT도 늘려요. 네. 우리 집에 SK 인터넷 끊기면 안 좋더라. 그럼 KT 넣어봐야 똑같다 이거죠. 물론 KT는 동적 케이블이라서 뒷전화로 뽑을 수 있잖아요. KT는 약간 장점이 있어요. SK는 동적이 없어요. 광내나 아니면 기가예요.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터넷 품질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예전에 썼던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하고 와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있냐? 보시면은 SK텔레콤에서는 최저 속도 보장 제도라고 있어요. SLA라고. 교육 받으셨나요, 가인에? 네. 요거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고객님, 뒷말 할 필요 없어요. 고객님, 광능 내시면은 최대 50메가 보장이 됩니다. 1km 떨어지면은 위약금 몇 년씩이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있고. 간단하죠?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네? 자, 최저부터는 50메가, 70메가, 150메가 이렇게 이제 상품별로 다르죠.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이런 발문도 가끔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아이고 좋다고 와 잘됐네요. 해지합시다 빨리. 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는 바로 해지합시다 해야 되잖아. 우리 상품 주식에서. 그 이유가 뭐냐? 교육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왜 제가 같은 경우는 해지를 빨리 시키려고 하냐면 보시면 위약금 테이블이 나오죠. 잘 안 보이죠, 제 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인터넷 TV 뒷전화 우리 이렇게 세 개 세트 상품 가잖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따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체크돼 있는데 인터넷을 설치하고 우리가 3년 약정을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부분 해주실게요. 그러면 첫 달부터 시작해서 36개월로 나눠서 요금이 정산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위약금이 나오죠? 아니 인터넷 왜 위약금이나 위약금 논리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건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터넷은 통신사들의 상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1금액 받아도 충분한 놈들인데 부풀려 놓고 그 금액을 확인해 준 척하고 해장 위약금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 통신회사는 그렇잖아요. 고객을 많이 가입시켜서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수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3년 약정이라는 걸 걸게 되고 그 위약금을 매달 산정해서 추가로 계속 더센 하면서 올라가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이 어떤 식으로 나오죠? 처음 시작할 때가 많나요? 23개월째가 많나요? 처음 시작할 때 많죠. 인터넷은 반대죠.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을까요? 나중에 많아요. 나중에 많아요. 반대예요, 인터넷은. 오래 쓰실 분일수록 위약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테이블을 보여드리냐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13개월째 혹은 25개월째 해지를 하는 타이밍이 와요. 왜냐면은 인터넷은 위약금이 피크를 치는 구간이 두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2개월째 딱 1년 되는 기간에 위약금이 제일 세요. 왜 그러냐면은 1년 동안 할인받는 거 플러스 지금까지 약정 무슨 프로모션 기간으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게 다 1년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1년째 12개월째 됐을 때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이때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 언제 해지해야죠? 13개월째. 이때는 어떤 거냐 있냐면 할인받는 것만 있어요. 나머지 프로모션성에 대한 위약금은 다 이제 이미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위약금이 보시면 인터넷만 하나만 봤을 때 3, 4 이게 보통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3, 4가 위약금을 내는 게 인터넷만 12개월째 해지하면 15만씩 나와요. 하지만 13개월째 들어가면 8만 원 줄어들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24개월째 또 피크 한번 칩니다. 쌓이는 게 24개월째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24개월째부터는 다운되기 시작해요. 네. 왜? 계속 올려버리면 나중에 고객한테 위약금 폭탄 매기니까 이것도 규정이 안 맞거든요. 너무 올라가는 것도 규정이 안 맞아요. 위약금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개월째에서 25개월째에서 한 번 더 날려봐요. 네. 타이밍이 그때 해지하는 타이밍이 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고객이 왔을 때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가령 6개월 됐다. 당장 해지해야 돼요.
그래야 위약금을 최대한 덜 내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 매니저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가입한 지가 한 30개월째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지시켜야 될까요? 가운데 다른 데 설치한다. 30개월째 고객님한테.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죠. 고객님이 만약에 3일산이면 어차피 인터넷 무료니까 그거 기존에 쓰시던 거 어차피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있다가 해지하시고요. SK는 무료니까 그냥 쓰세요. 그렇죠. 잘 설명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어차피 무료니까 어차피 기존에 내던 돈은 그대로 내는 거고 우리 인터넷은 무료로 들어갔다. TV 값만 14,000원 추가될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비용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유지했다가 해지하십시오. 네, 이게 능력이죠. 근데 막 그런 것도 뭐 그럼 이거 해줘야지 이러면은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사람은 원래 내던 돈이었어요. 우리 14,000원 내고 추가되고 6개월 치만 내가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인터넷이 언제든 맞냐. 고객님이 반론이 왔을 때 혹은 이런 질문 안 하시냐. 저는 항상 이 질문 하거든요. 혹시 인터넷은 본인 쓸 거니까 인터넷 넣은지는 얼마 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내가 이 위약금 테이블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견적을 내기 위해서 내가 지원해줄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가장 몇 명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SKT는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고민하는 거 반이 SKT죠. 자, 이제 팁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세타 할인. 우리 스마트형, 스마트형,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다 세탑 할인 되는 거. 그 부분이요. 세트 다 세탑은 한 개는 반값이 된다. 네, 요금에 대해서 반값이 된다. 단 세트 계약이 빠져야 돼요. 우리 세트 계약 2,000원 할인되는 거 요거 빠지고 원래 금액에서 매장들이 그 매장에 가시면은 그 뭐지 그 MPS 있죠. 거기다가 쳐보시면은 요금 다 나오잖아요. 그거 쳐보시고 원래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아시고 그거에 나누기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유선 에이징 유지 기간인데 이거는 에이징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SKT를 쓰는 고객이에요. 네, 쓰는 고객인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뭐 SKB를 쓴다. 뭐 어디 이상한데 저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준다 하기가 호 하면서 막 갈등 없어요. 이런 고객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전부터 썼는데 지금 양쪽이 끊는 고객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고객님들한테는 우리 흔히 말해서 에이징한다. 재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기존 거를 갖다가 해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해지하면은 환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3개월간 유지를 시켜야 돼요. 네. 요거는 에이징은 이제 기간이니까 이거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 SK텔레콤이 좀 보면 희한하게 타사 고객님들이 자기 제품을 쓰고 있으면 유치를 안 해요. 근데 SK는 유치를 해요. 에이징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 TV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용성 없어지기 때문에. 다이렉트 적용시 요거 하면 적용. 자, 다이렉트 우리 스마트 다이렉트는 이미 요금 할인 받고 들어왔죠. 원래 43,000원짜리 할인 3년 청소년 기준으로 2만원 할인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복지하니까 해달래요. 해주고 싶은데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그것도 너무 쉽고 많이 맞죠? 안 해줍니다. 다이렉트는 안 해줍니다. 기가 인터넷 기가도 안 해줍니다. 원래 금액 할인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자, 마지막 주의사항. 명의자 탈퇴 금지. 결합을 풀리기 때문에 명의자가 탈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결합 후 서류 5일 내에 첨부. 야, 여기서 제가 첨부를 드리는 거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인터넷을 판매를 하고 연계 판매를 했어요. 연계 판매. 그 연계 판매 옆에 보시면은 결합에 대한 게 뭐야? 이거죠? 맞죠? 온가족 무료나 풀이나 한가족이나 온가족 할인이나 뭔가를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풀 인센티브가 나오죠. 안 그러면 단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와요. 실컷 상담을 해서 어렵게 판매를 했는데 연계 인센티브가 안 나와. 사람 미치고 반장하겠습니다. 진짜 뒤집어 엎고 취소하고 다시 넣읍시다. 취소하면 미하고 다 튀는데 아 괜찮네. 고객 괜찮대요. 어차피 지도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결합을 어차피 해야 될 거면은 고객이 인터넷 해야지 TV도 같이 해야지 오늘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다 들고 오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핸드폰 사러 오는데? 네. 왜 들고 가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이미 벌써 고객센터에 다 알아보고 이제 필요한 거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혹은 핸드폰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선을 구매해서 슬기롭게 관리목록을 하고 판매까지 했어요. 근데 결합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날이 지나는 경우가 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월말에 창문 놓고 기사 좀 하고 빨리 좀 설치해달라 하고 기다리고 설치됐는데 달 넘어갔어요. 설치 끝났어요 사장님 하는데 이게 생기고 반초가 났네. 왜 결합을 안 해놨거든. 자, 그럴 때 팁이 뭐냐면은 온가족 풀이 얘는 결합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4명이면은 결합 무조건 되겠다. 일단 결합해놓고 놔둬요. 그렇죠? 결합해 놔두고 나중에 오면 그때 온가족 룰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풀이를 먼저 결합해놔라. 그래야 우리가 사실 다 좋은 팁이죠. 자, 6개 안에 해지 인수된 환수 제가 말씀드렸죠? 6개 안에 해지하면 안 돼요. BTV도 3개월 뒤에, 그러니까 해지를 하고 난 뒤에 그 집에는 3개월 안에는 TV가 설치가 안 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개신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해지를 강의비가 3년 동안 설치 안 해줄 거야. 이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세서가 그런 거 하네요. 해지를 하고 난 뒤에 그 집에는 TV가 3개월 동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고객님 일단 해지하시고 우리 거 새거 넣읍시다. 모르니까 하는 거죠. 해지했어요 고객님이. 그래갖고 야 인터넷 다시 내야지 하고 촬영 들어갔는데 촬영 불가 거기 뜨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고객님 지금 청약이 안 되고 저쪽에 라인 미쳤냐고 이 때문에 해지하고 지금 인터넷다가 TV가 안 되다고 지원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렇게 그때 완전 상의돼갖고 저지 맹종을 하다가 방법 찾아냈어요. 저도 반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좀 힘든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치 안내 필수로 해야죠. 지금 인터넷 하게 되면 2만 원이죠. TV 하게 되면 원래 얼마죠? TV만 단품으로 내가 설치를 하겠다는 얼마죠? 2만 원이에요. 인터넷 따로 TV 따로 넣으면 4만 원에 설치가 나와요. 하지만은 우리가 인터넷 TV를 동시에 넣기 때문에 TV에 대해서는 파츠는 할인해 주는 거죠. 지금 이것도 면제된다더라고요. 두 번째 TV는 면제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치비가 넘나를 꼭 안내하세요. 이거 진짜 고객님들 클레임 많이 걸려요. 오늘도 내가 이 전화 받았어요. 고객님인데 니 언제 나한테 설치비 나온다고 얘기했노? 얘기 다 했잖아요. 언제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돈 넘는 걸 내가 얘기 안 하면 고객님들 클레임 받고 이렇게 클레임 받고 뻔한데 당연히 얘기 안 하면 돈은 없다. 끝이에요. 고객님 들은 적 없으면 끝이에요. 맞죠? 반품일 때도 2만 원이라고요? 단품일 때만. 왜냐면 지금 SKT 인터넷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안 보다 TV를 샀어요. BTV 있다는데 그거 넣어봐야지. BTV만 신청하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러면 2만 원인가 뜻이에요. 하지만은 인터넷과 TV가 동시에 그날 청약이 가면 TV는 파전을 할인만 받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유선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초반이었어요. 네, 10분 넘게